새해 첫날부터 잭을 데리고 운동을 갑니다. 예,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같이 대국산성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네요. 막 너무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운동도 자주 시키는 편인데 워낙에 뭐 다른 강아지들도 그렇지만 외부 생활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동행자가 하나 있다고 또 훨씬 더 기분이 좋네요. 혼자 다녔을 때도 좋았지만 이렇게 잭이랑 같이 다니는 것도 되게 좋네. 앉아 기다려. 옳지. 아이고 이뻐라. 자, 새해 첫날 날씨도 너무 좋고 물때도 딱 맞아요. 지금 만조입니다. 만조. 그래, 그럴 때는 또 그냥 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에 항상 이렇게 쪼리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가져가다 차를 파킹해 놓고 그리고 이제 어싱을 합니다. 너무 좋네. 오늘 날씨도 뭐 그렇죠. 영상 한 6도인가 뭐 6, 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오늘도 역시 산 정상에 올라와서 맨발러스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날씨가 요즘에 좋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추운 거는 뭐 이제 조금 만연해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인가? 부터 또 다시 추워진다고는 하는데 저는 비만 안 오면 괜찮은 거로. 이게 제가 어싱하는 장소인데 어싱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긴 정상이고 그 다음에 또 저 밑에 내려가면 묘지에서도 하기도 하고,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하면 겨울이지만 또 바다에 가서 바다 어싱을 하기도 합니다. 발이 좀 시렵고 그렇긴 하지만 산에서 하면 그렇게 많이 시려운지 몰라요. 그냥 당연히 할만합니다. 일단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2024년 첫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으로 신장으로 암이 전이되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이곳 남해에 내려와서 열심히 자연치유 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대장암 사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또 오랜만에 하게 됐네요. 야외에서 하는 게 뭐 귀찮아서라기보다는 오늘 할 내용들을 조금 더 바람 잡음이나 이런 거 없이 좀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사실은 며칠 동안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2024년도 첫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더 재밌게 해볼까?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볼까? 그냥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 너무 이렇게 암 쪽 관련 얘기나 또 치료나 이런 거만 얘기하는 게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사실은 뭐, 제 친한 친구들은, 솔직히 영상은 재미없어. 뭐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저도 압니다. 재미없는 거. 근데 재밌게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아픈 거를 이겨내는 극복 생활을 하면서 재밌게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이 영상 자체가 무게감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좀 않아요.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다가 정말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면, 산에 매일매일 제가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서,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그리고 막 고민하고 하다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암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다음에 또 올바른 치료 방법이라든지 또 치유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아주 조금밖에 없는 지식이지만 이거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뭐 사실은 브이로그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목을 설정하고 썸네일 만들고 영상 편집하고 그러는 거는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돌아다니는 거 막 찍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뭘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도 검증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만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의 영상이나 책이나 이런 거에서 얻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드릴 말씀은 뭐냐면,
2024년에는 암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내 몸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그러다 보면 내 몸한테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부하고 나누는 그런 영상 채널이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첫 시간 그러니까 무슨 강의하는 것 같네. 오늘 처음에 제가 찍을 영상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눠야 할 거는 뭐냐면 암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저도 암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암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암의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환우분이에요. 누가 와서 야, 암은 어떻게 걸리는 거야?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암 환우면 여러분들 몸 안에 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암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음주흡연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습관이 잘못돼서 그렇게 다고 얘기도 하고, 방사능 노출 같은 거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나 정말 어떤 아주 자극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래 노출이 심하게 돼갖고 암이 걸리는 것도 있다. 근데 지금 제가 손에 꼽은 것들이 다 암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실제로 그 세계 암 협회나 이런 데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다 제가 방금 손에 꼽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암이 생겼다고 하는 거거든요. 암은 어쨌든 간에 정상세포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게 돌연변이로 변해서 그 돌연변이가 무한증식을 하고 우리 몸에 있는 체내 장기에 침륜을 하면서 그 장기를 조직을 마비시키고 기능을 상쇄시키고 주변으로 계속 번져나가서 우리 몸을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을 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또 암의 원인으로는 또 활성산소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염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암이 생성되기 전에 기반하는 기초 작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활성산소나 염증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어떤 분들 막 염증 수치가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염증이 많게 되면 면역 반응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몸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몸에 그 피부 트러블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 네일 라인에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여기저기서 막 피부염 같은 게 좀 생기고 가려움증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실제로 대장암이 발병하기 전에 나왔던 제가 옛날 영상에도 그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염증 같은 게 생겨서 딱정이 같은 게 막 앉기도 하고 목 주변이나 이런 데서 쥐젖이 계속 상승되기도 하고 쥐젖이 꼭 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피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반응들이 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면역 반응이 떨어지게 되면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피로가 계속 누적되고 그 소변이나 대변 같은 게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컨디션이 막 엉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장암이 발병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면서 지내왔었죠. 왜냐면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거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라고 여겨졌고 그 다음에 일정하지 않은 식습관, 그다음 담배는 끊었지만 술 같은 거 계속 막 먹으면서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먹었고 갔다 와서 또 출출하면 9시, 10시, 11시에도 아이스크림도 먹고 음료도 먹고 막 이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의 저를 만들어서 발병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암은 정말 많은 이유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암이 생성이 되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있는 기기로는 촬영해서 찾는 게 보통 0.7cm에서 1cm 정도는 돼야지 암을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답니다. 그 이하는 사실 암이라도 예를 들자면 0.5cm 정도 암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기술로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0.7cm, 보통은 1cm 정도는 돼야지 암세포를 확인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그게 암으로 이제 판명되는 그런 과정이 가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암은 정말 이렇게 이유가 되게 많고, 암의 발병 원인도 되게 많고, 암이 한번 생기려고 그러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려야지 우리 몸에 암이다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은 다 똑같은 암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암이면 제가 갖고 있는 대장암이나 다른 사람의 대장암이나 똑같은 대장암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그냥 똑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암은 각자의 암이고, 각자의 대장암이고, 각자의 유방암이고, 각자의 췌장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 자기한테 맞는 암 치료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의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겁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런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또는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에 의하면 암은 다 똑같지가 않다. 그거에 대한 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보통 대장암 같은 경우는 보통 풀폭스 같은 거 항암제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하고 나서 똑같은 3기인데도 저도 3기부터 출발을 해서 간으로 전이가 되고 신장으로 전이가 돼서 4기가 이렇게 된 건데, 똑같이 3기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대장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대장암에 쓰는 약이 똑같다 하더라도 반응 효과가 다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그 약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DNA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그 사람하고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양리작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암이라는 거는 죽을 병에 걸려갖고 막 이제 곧 죽나 보다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조금만 더 아프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질병임은 확실한데 이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 가볍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나면 그럼 도대체 암은 무엇인지, 암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내 몸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러면 나랑 맨날 같이 술 먹었던 사람, 나랑 같이 맨날 뭐 골프 치고 술 먹고 운동도 잘 안 하고 먹는 거 막 라면 먹고 술 먹고 뭐 돼지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뭐 똑같이 거의랑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은 왜 그 사람은 암에 안 걸리고 저만 암에 걸렸냐 이 말이죠. 재수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면역력이 저보다 더 좋다든지 어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체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해갖고 예전엔 상당히 좋았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저랑 비슷했는데 어느 정도 계속 그냥 꾸준하게 유지를 했었던 거고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게 좀 낮아서 저는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게 높아서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면역력이 확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조그만 암의 종양이 우리 몸에서 증식이 돼서 퍼져나갈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속도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항암제를 썼는데 저는 너무 잘 돼. 막 맞으니까 암이 막 줄어드는 게 막 보여서 막 의사 선생님도 좋아하고 저도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돼. 오히려 조금 있다가 6개월 있다가 8개월 있다가 막 암이 전이가 되잖아요. 왜 그러신 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사실은 병원에 다녀서 항암 받는다고 다 낫지 않잖아요. 안 낫는 사람들이 더 많지, 뭐, 숫자적으로 세보지는 않았지만, 아니, 항암 받고, 수술 받고 항암 받는다고 더 많이 무조건 낫는다. 그건 우리 기대 심리예요. 지금 어느 병원에서 당신 대장암 4기고, 간으로 전이되고, 신장으로 전이됐는데, 항암 12번 받고, 신장 좀 잘라내고, 간 잘라내면 완치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암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파악 중인 거예요. 암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지? 암이 싫어하는 건 뭐지? 우리가 암을 없애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아직도 지금 파악 중인 거예요. 그 파악 중에서 중간중간에 결과를 발표한 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못 찾아봤어요, 아직까지. 암은 이렇다. 이렇게 딱 정말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 어디에서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얘가 요즘에 이제 조금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게 챗 GPT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고, 또 다른 거 뭐가 있더라? 다른 것도 검색하는 그 엔진이 있어요. 바론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를 막 비교를 하거든요.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건데 그런 거 비교해 가면서 얘는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지? 그 컴퓨터랑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치유나 치유 방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얘가 답을 해주면 그 답을 꼬틀미를 잡아갖고 제가 또 물어봐요. 그런 건데 내 생각이 이런데 그러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거를 마치 사람이 대하듯이
대화하듯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뭔가를 대답해 주는 게 너무 신기해서 요즘에 또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 물어봐도 그런 것들에 기반하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집약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함축해 갖고 주제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다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그냥 손 놓고 죽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원인이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암 환우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 안에는 가장 큰 중요한 공부는 뭐냐면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순기능, 우리 몸의 항상성, 우리 몸의 면역 기능,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이런 순기능들이 얼마만큼 크고 위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항암 몇 차 받았어. 수술 받고 항암 몇 차 받았어.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돼. 이런 스케줄만 달달 외울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항암을 받으면서 집에 와서는 자연치유식으로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운동을 정기적으로 딱딱 하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분이면 30분, 1시간 하면 꼭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명상은 명상대로 어떻게 하고, 몸이 여기저기 뻐근한 데가 많으니까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소금물을 어떻게 먹고, 비타민, 고용량 비타민 C를 어떻게 먹고, 자기 걸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맞는 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분이 있어요. 또 그리고 암만 자연치유 용법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이 또 따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된다. 오히려 자꾸 물어보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다시 확인을 해서 아, 맞네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보를 주시는 분들 그 댓글을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씩 알게 배우게 되는 거고, 뭐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얼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몰랐었는데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니까 제가 또 다른 분한테 알려드리게 되고, 이걸 또 제가 전도사처럼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영상의 순기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정보의 순기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실천하자.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자. 제 목표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뭘로 꼽냐고 여쭤보면 저는 항상 50%, 30%, 20%, 5, 3, 2 전법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50%는 식습관입니다. 먹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어떤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깝게도 암 환우분들인데 먹는 거에 대한 제약이 없는 분들이 좀 많아요. 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더라도 뭐 어디 가서 막 놀러 가셔갖고 막 빵에 막 크림 있는 거 막 드시고 커피 막 드시고 막 음료 뭐 라떼 한 잔 정도 괜찮지 않아? 뭐 이러면서 막 드시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좀. 왜냐면은 그 한 잔, 한 번 먹는 거, 뭐 그게 큰 뭐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걸 뭐 어떻게 제가 재보지도 않았고 밝혀낼 방법도 없지만 그런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끔가다 한 번씩 먹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다 보면 그 단맛과 그 스윗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식습관 같은 거를 아주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는 조금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하루에 2끼 먹는 것 중에서 아침에는 야채 과일식으로 먹고 저녁에는 이제 현미 잡곡밥, 현미, 흑미, 요즘에는 이제 검은콩 반드시 넣고요. 강황, 그다음에 병아리 콩까지 집어넣고 해서 막 먹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먹고 반찬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 황태미였고 그다음에 뭐 청국장. 요즘에 또 된장 재래식 된장 완전히 순수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좋은 콩으로 만든 된장을 주문을 해서 그렇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보통 마트에서 파는 된장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두유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과 조미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통 방식으로 만든 좀 좋은 소금을 쓴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생활하는 거를 제가 감히 이렇게 막 권유할 수는 없어요. 사실 쉽지 않고, 그다음에 또 모든 환경들이 또 잘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래도 밥상이라도 식습관에 대한 그런 것만이라도 거의 시골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해보시면, 웬만한 걸 정말 꾸준하게 해보시면 한 달 안에는 다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시면 습관을 변화를 시켜서 해다 보시면, 아, 정말 이게 내 몸에 잘 맞는구나.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항암 받으시는 분들도 항암 받을 때는 사실은 막 너무 힘이 없고 드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고기 같은 것도 드시게 되고 하는데, 조금 지혜롭게 드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이제 물에 삶은 거, 막 이렇게 구운 거 말고 삶은 거로 드시고, 야채를 좀 많이 드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좀 요런 거 드셨으면 좋겠고, 야채나 과일도 본인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챙겨서, 항암 때는 어쨌든 간에 체력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맞춰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의술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절대 약으로 고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만큼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은 음식을 좀 제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적당히 운동, 등에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적당히 운동을 좀 해주고, 그리고 명상이나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해주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치유 생활을 하는데, 치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초에 보면, 아, 올해는 진짜 관해 판정 받고 싶다. 올해는 암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올해, 이번 달 말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올 텐데, 검사를 받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나름대로 되게 그 기대도 좀 하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하더라도 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 많이 떨어져 있고, 몸이 어디 아픈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대변, 소변 잘 하고 있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생활을 놓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딱 어떤 분들 자꾸 이제 지금도 이제 병원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지켜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죠. 병원을 가라. 왜 안 가고 이 짓을 하느냐 그러는데, 전 사실 병원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즐겁게 치료 생활할 자신이 없고, 그 부작용의 맛을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말씀 되도록이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될 것까지 다 감안하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시고, 오히려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되게 알고 있는데, 저를 믿어주시고, 조금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편안하게 차 한잔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니까 너무 좀 기분이가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참 힘들어하시는 우리 암 환우분들 정말 많으시죠. 또 수술 날짜 잡혔습니다. 항암 곧 받아요. 좀 있으면 결과 나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심으로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절대 부끄러움 없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 돼요. 내가 식습관을 지켜야 되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속이거든요. 자기한테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식습관 생활과 운동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도 저도 함께 꼭 잘 이겨나가면서 간의 판정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암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좋은 결과를 여러분도 저도 좀 얻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제팔TV도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오늘 제8의 영상은 실내에서 첫 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응원의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저도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멋지게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